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은 게 그동안 꽤 오랫동안 이 박병건님 어서 오세요, 라인님 어서 오세요. 이 철강하고 건설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완벽하게 다 디뎌볼 거예요. 도대체 좋은 자리에 있나 나쁜 자리에 있나 다 디뎌 보겠습니다. 자, 건설하고 철강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해외 증시가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하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4% 무너졌어요. 이게 내일도 얘기할 거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주 아마존 같은 친구들이 무너졌죠. 이게 안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증시가 잘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미증시 끝나고 시간에 보니까 아마존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물지수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야, 여지없이 이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또 우리가 맘 편하게 시장을 보기에는 힘들게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추세가 좋고 바닥에서 단단하게 있는 종목들이 뛰나갈 날이었거든요. 야, 주말에 제가 또 터졌어요. 안 터졌으면 날아갈 건데. 뭐 날아갈 때 사실 우리가 하는 종목들이 대충 월봉에 좀 낮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고점 있는 종목들은 좀 위험할 때고 대형주가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이기원님 어서 오세요. 영희님 어서 오세요. 정인영님 어서 오세요. 강현우님 어서 오세요. 월요일 날 어차피 좀 맘 편하긴 좀 글렀어요. 이게 좀 편하게 좀 가지 그죠? 나스닥이 뭐 거의 그죠? 이렇게 보시면 한 4%대 나스닥 4%가 10몇 년 만일걸요 아마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데 좀 편하게 보기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포트 정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고. 자, 싱가포르에서 또 그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빠른 BA121 이게 또 나왔대요. 너무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저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지금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건 피그라님 고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물론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고 좀 있긴 한데 당연히 이제 이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라는 것도 애플도 좀 안 좋게 지금 얘기를 한 데다가 또 하나가 아마존 같은 거 이제 큰 대형주들이 급락하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이런 행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나토도 지금 이렇게 되고 중국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리스크가 자꾸 저쪽으로 커지고 있어서 저는 제 걱정돼요. 전쟁에 대한 저런 이슈는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되죠. 물론 너무 겁먹거나 막 다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신용미도 심하게 쓰지 마시고요. 또 하나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손절은 가게 운영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게나 이렇게 뭐를 운영하더라도 그죠? 곰비님 어서 오세요. 자주 오세요. 피그네님도 자주 오시고요. 멤버방 따로 있으니까 또 자주 또 뵙고요. 등급 하나 올린 건 이해해주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죠? 내일쯤 아마 반영될 것 같은데 그냥 안 하셔도 잘 돼서 서운하거나 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일반분부터 후원회원님들까지 정말 소중하고 좀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비하지 않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항상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방울토님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현금화 시키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주식이 만약에 월봉 바닥에 있거나 내가 현금으로 단단하게 사놨다면 일단 소나기가 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또 좋아지는 이런 세상이 또 올 것도 같아요. 근데 월봉 고점에 샀거나 추세가 하향에 있는 종목을 샀다면 또 이때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철강, 스틸, 건설 이쪽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 지금부터 건설, 철강, 스틸, 건설 기계까지 싹 보려고 그래요. 인테리어까지 다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정책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정책주라는 게 일종의 예전에 대선주 아시죠? 대선주는 언제 끝나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하는 날 있죠. 대선 투표하는 날. 대선 투표하기 전에 벌써 6개월에서 1년 전에 사실은 이거 관련주들은 다 끝나요. 다. 많은 세력분들이 다 작업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진짜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또 세력분들도 쓰러질라. 자, 다 밑에서 10배에서 15배의 수익률을 다 실현해 놔야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표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선거라는 게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뛸 때는 A라는 후보자가 됐든 B라는 후보자가 됐든 다 관련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확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뭐가 뛰는 거냐면 인물주가 먼저 뛰어요. 인물주가. 그래서 인물주는 조금 더 생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왜 저기 인물 관련주 있죠. A라는 그 후보자하고 관련된 인물, 뭐 대학교 동기 동창이라든가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든가, 역시 B라는 후보자 이런 인물주로 뛰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뭐가 뛰냐면 정책주가 뛰어요. 그죠? 근데 정책주가 됐든 인물주가 됐든 일단은 선거 전에, 그러니까 투표일 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내가 대선주를 하려면 최소한 대선이 있는 투표일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이나 2년.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이거를 막 대선 당일날 들어간다거나 뭐 당에서도 당대표 뽑는 날 들어가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차익 실현을 꼭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상 결론이 나죠. 당일날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죠. 그죠? 투표 결과가 나와서 A라는 분이든 B라는 분이 됐든 뭐가 이제 뛰냐면 첫 번째 정책주가 떼요. 왜냐하면 이분이 밀어붙이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 B라는 분이 붙었는데 만약에 B라는 분이 당선이 됐는데 B라는 분이 밀어붙이는 정책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책주가 당선됐을 때 한번 떼요. 그래 놓고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근데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는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다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한 번 더 빵 때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매도하고 나와야 돼. 물론 이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뛰는 폭이 만약에 밑에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이 흐름을 갖고 지금부터 건설주를 잘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애니능률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대선 테마주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친구들이 월봉에서 이렇게 올랐죠. 이 1,800원 하던 주식 3만 원 갔어요. 그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선주라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내는 거예요. 막상 선거가 일어나는 뭐 이렇게 3월달 이럴 때는 다 끝난 거예요. 그 앞전에 벌써 6개월 전에 다 차익 다 끝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이런 주식을 좀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미리미리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 보는 거예요. 다시 뛰든 말든. 우리가 똑같아요. 이게 되게 이제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잘 봤을 때 제가 산을 잘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될지 몰라, 누가 될지 모르고 뭐 누가 대선이 될지 몰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만 알고 싶죠. 자, 우리가 산을 그려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성리산 개미 TV가 상향상이 됐는데, 자, 이렇게 산을 그려요. 간단하죠.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죠. 이렇게 정점을 찍었어요. 여기서 누가 될지 모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하향이잖아. 그죠? 여기는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절대적으로 우상향에 사야 되는 거고, 2,000원짜리가 3만 원 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짝 잠깐 반등할 수는 있어도 여기는 매도하고 나오는 타이밍이지. 여기서 자꾸 뭐 누가 될 거고 누가 될 거고 관련 적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고점에 있는 한일사료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밑에서 15배 올라갔어요. 예전에 1,000원 하던 주식이 15,000원을 갔어. 여기서 이 친구가 자꾸 떨어졌다 반등한다고 할 때 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등할 때 뭐 다시 사료가 어떻게 있고 비료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또는 제가 멤버님들이나 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하셔도 돼요. 하실 분들은. 내가 단타 고수야. 내가 대한민국 1%에 3% 안에 들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스윙 투자를 하거나 우리처럼 이런 원리를 갖고 있으면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한일 사료를 이 자리가 떴을 때부터 저는 아예 멤버님들 얘기도 안 드렸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라든가 모든 종목은 하늘 높이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A라는 종목이 땅 띄었다.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뭐 15배 갔어. 그럼 실질적으로 10배에서 15배 간 친구를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 산에 있을 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만원 하던 주식이 5,000원 갔네? 여기 500원일 때 생각 안 하고. 그럼 여기서 빵 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다시 시작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른쪽 산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갖고 지금부터 철강주하고 이런 거를 쭉 볼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이 산 형상이 저도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이게 산을 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래서 제가 저거를,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제가 금요일이라 아마 약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건설주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급등은 안 하는데 지켜줄 자리는 제가 잘 지켜주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볼 건데, 보통 예전에도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코스피가 좀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언제부턴가 좀 뜨문뜨문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코스피가 올랐고 찾아보시면 있어요. 한번 보셔요. 역대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코스피 상승률 20%. 그러니까 이게 둔화되긴 해도 항상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만약에 지금 물론 하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미증시가 4% 폭락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헤매는 거죠. 아, 저 폭락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꾸준했으면 이런 지금 날아갈 건데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하셔야 돼요. 주식을. 아, 나스닥이 너무 폭락했구나. 근데 내가 가진 종목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일단 추세를 달아나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 4%는 참 위험하긴 한 거예요. 그죠? 자, 건설업계가 이제 코로나 원자재가 급등이 말씀드렸죠. 잘 못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원자재가에 너무 오는 거 아시죠? 시멘트, 페인트, 뭐 철강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리스크가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영업이 많이 떨어졌어요. 대우건설하고는 좀 틀린 행보인데 주 건설업체가 실적이 좀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나서 뉴스는 다 참고사항이에요. 아니 그럼 어제 영업실적 안 좋다는 그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영업실적을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 삼성전자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조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대건설은 인수위 한마디의 강세점이 뭔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인수위고 지금은 새 정부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주에서 우리 관심 가지려고 모인 거예요. 자, 가덕도 신공항도 역시나 이런 이슈를 많이 떴고 이제 반대도 한다고 나오는데 어쨌거나 결정이 났어요. 그죠? 이렇게 나서 금요일날 홈세트홀딩스가 이제 급등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죠. 뭐 건설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가덕 신공항도 연결이 돼 있고 또 근간에 이제 기계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크라 전후 재건 복구 관련 이게 그냥 뉴스인 거죠.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는 하나 참고사항이고 철강주가 굉장히 강한 게 CPTPP 그죠? 발표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서울시 상하수도로 연결된 동해안철관 이런 친구 맞추는 거죠. 철강주기 때문에 요런 가스대랑까지 엮여가지고 이쪽으로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틸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몇 개 갖고 왔는데 이런 뉴스들은 그냥 참고사항이야. 철강주라든가 이런 게 이래서 강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강주 KRX SQ 지수를 좀 봤더니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 한번 빵 급등했다가 이때가 이제 이 4월 초에 그죠? 엄청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최근 한 달간을 봐도 굉장히 강하죠. 4월달 이제 요새 좀 주춤한 거 이게 조정권에 들어왔더니 철강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철강주 전체가 또 전 섹터가 있지는 않아요. 뭐 철강주 대표적인 섹터들이 있는 거예요. 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도 보면 이 데이터를 잠깐 볼게요. 한 달 동안 보면 건설은 한번 빵 때렸다가 쭉 밀었어요. 이렇게 조정받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켜줄 자리는 또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어요. 살짝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건설주들은 볼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계장비 기계장비 요새 핫하죠. 요새 핫해요. 요새 대단하죠. 근데 갑자기 빵 때 이게 왜 못 올라가냐면 대표적인 건설기 아직 안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볼 때는 이런 흐름을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걸 모르시면 안 돼요. 아, 건설 섹터, 철강 섹터가 저렇게까지 갔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